안녕하세요. 이박사전공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게 됐네요. 최근에 제가 저술한 중국인의 지혜라는 책이 부산의 영광도서에서 영광도서에 진열되었습니다. 부산 사신 분들은 영광도서 가는 김에 구매하셔도 되고 영광도서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희 첫 작품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여튼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 중국의 지혜 페이지가 두꺼운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중국의 지혜에 속하는 그 내용들을 녹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 처음부터 듣고 싶은 분들은 그 링크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지혜 목차를 보면은 1과부터 25과까지 꽤 많습니다. 페이지가 근 한 260페이지쯤 되는데 공자의 1화부터 중국 속담 21가지로 중국의 인생을 간파하다. 대표적인 전국을 찌르는 중국어 70문장 모음 해서 제가 매 5과 정도 요약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5과 정도 간단히 설명하고 관련된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링크 해 놓겠습니다. 자,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참고 삼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1과 공자 1화 공지다 이시가 우리말로 1화입니다. 1화 에피소드. 자, 요 대목은 1과는 제가 몇 년 전에 근 4년 전에 요 내용을 가지고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처음부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요약본입니다. 眼睛看到的都未必是真的. 여기서 멋있는 표현은 未必是真的. 꼭 진짜는 아니다. 반드시 진짜라고 할 수 없다. 부분 부정.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공자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하물며听人家说 남한테 듣고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봅시다. 一天晚上孔子看书看得很晚 어느 날 저녁 看书看得很晚 전형적인 정도보 용법이죠. 공자가 책을 보는데 책을 늦게까지 보았다. 觉得有点饿 약간 배고프다고 느꼈다. 有点饿 이렇게 씁니다. 有点 다음에는 뭔가 원치 않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나와요. 有点累, 有点忙, 有点饿. 有点好는 없습니다. 有点不好는 있어도. 아무튼 有点饿 약간 배고프다고 느꼈어요. 就叫来身边最得意的学生颜回. 그래서身边 자기 곁에 가장 더이름 밑에 더이라면 없네. 가장 아끼는 마음에 들어하는 학생인颜回 밑에 단어 설명이죠.颜回 안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안연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가장 총애했던 수지자. 그런데 역시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곁에 있던 가장 아끼던 제자인 안회를 叫来 불러들여서 让他把晚上吃剩的那点饭再热一热. 그로 하여금 그把什么 저녁 때吃剩 먹다 남은 그 음식을 먹다 남은 밥을 再热一热 다시 한번 데워오라고 시켰다. 颜回把饭热好
아니는 밥을 데워서 밥을 다 데워서 把饭热好 밥을 다 데워서 刚走出厨房 막 주방을 부엌을 나서려고 할 때 谁知外面天气十分恶劣 누가 알았겠는가 바깥의 날씨가 十分恶劣 대단히 열악해서 狂风四起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서 碗里马上就落满了沙土 그릇 속에는 그릇 안에 모래가 루어만 잔뜩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데워서 막 주방을 나서는 차에 그 갑자기 광풍이 부는 바람에 밥에 샤투 그 모래가 잔뜩 들어갔어요. 연회 十分不安 안휘는 대단히 불안했다. 怎么能让敬爱的老师吃这样脏的东西呢? 怎么能呢?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평소에敬爱,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짱的东西, 이렇게 더러운 모래가 들어간 이런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들릴 수 있겠는가? 怎么能让敬爱的老师吃这样脏的东西呢? 但倒掉又太可惜. 그러나 倒掉 밑에 놓으니까 倒掉 버리다. 그러나 버리기에는 너무 太可惜 너무 아까웠다. 粮食非常宝贵 식량은 대단히 宝贵 매우 그 당시에도 매우 귀해서 颜回实在舍不得掉掉 밑에 舍不得 있죠. 뭐뭐 하기 아깝다. 뭐뭐 하기 아쉽다. 안희가 정말로 버리기 아까워서 舍不得倒掉 倒掉는倒는 뭐야? 버리다倒옵니다. 버리다. 버리기 아까워서 打算自己把它吃了再给师傅做一碗 打算뭐만 자기는 자신이 把它 그것을 吃了 먹고 나서 再给师傅做一碗 자기가 먼저 먹은 후에 선생님께 다시 밥을 해드릴 작정이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一天晚上孔子看书看得很晚 이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야지 중국식 고유 감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해석하는 데 시간 두지 말고 낭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해석하는 데 10분 했다. 그러면 낭독도 10분 해야 돼요. 만약에 해석하는 데 30분 걸렸다. 그러고 이해식이 넘어간다. 그거는 공부 안 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说出来, 念出来,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뒷부분 이야기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제가 4년 전에 수업했던 그 내용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2과 중국 속담 21가지로 중국 인성을 간파하다. 21句俗语点破中国人的人性特征 21가지 속담으로 중국 사람의 인성을 点破 간파하다. 21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1, 2, 3, 4로 나눠서 올려놨을 겁니다. 제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찾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분 볼까요? 量小非君子无毒不丈夫 중국 자주 말하는 표현인데 도량이 작으면 非君子 군자가 아니요. 우두 더 크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군자는 도량이 넓어야 하고 대장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 독한 면이 있어야 된다. 남들이 못하는 것들 끝까지 해내는 그런 독한 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속담은 중국 남자들에게 남자라면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가를 가르친 말이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소인이지만은 군자, 대인을 굉장히 닮고 싶어 합니다. 군자나 대장부는 중국 남자의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군자는 아니지만 입으로는 군자는 대장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군자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속 좁은 사람들은 한테는 량샤오 페이진즈, 도량이 작으면 군자가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소인이면서 군자가 아니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제 느낌입니다. 한 100명이시면 한 95명은 소인이고 5명 정도가 군자 내지는 대장부에 속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자 대장부는. 하여튼 도량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진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도 참 재밌던데 7번 하오난 뿌건리도 좋은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 사내 대장부는 여자와 다투지 않는다. 이건 중국의 좋은 전통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때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추우성,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하는 짓이라고 교육한다. 오히려 아내에게 매일 맞는 남편의 빈도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맞으면서도 반격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여자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위의 속담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기가 센 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기가 센 여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물러서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 여성들 기가 센 여자 많거든요. 요즘 안 그러지만은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아내를 많이 때렸어요. 중국 가니까 그거는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라고 교육하대요. 하오난 뿌건리도 여기 어순 잘 보세요. 좋은 남자는 부정부사가 먼저 옵니다. 뿌건리도 여자와 또 다투지 않는다. 하오난 뿌건리도 여자한테 맞으면서 남자가 체면 세우는 이야기죠. 이거 말고 21가지 속담 정말 괜찮은 거 많습니다. 링크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것도 1, 2, 3, 4로 나눴을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사람의 인성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전국어 찌르는 중국어 70문장 모음. 중국말로 두지탕. 70句 经典 두지탕 유루 다全. 지탕 하면은 힐링입니다. 힐링. 지탕 옛날에 뭐죠? 닭고기 스프라는 거기서 나왔다는데 근데 그거와 좀 다른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를 반영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요 3번도 제 블로그 유튜브에 1, 2, 3, 4부로 해서 다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 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1번 出卖自己的灵魂和原则并不丢人. 자신의 영혼과 원칙을出卖, 팔아버리는 것은 결코 丢脸,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다. 丢脸的是 진짜 창피스러운 것은 진짜 정말로 쪽팔린 것은 没能卖一个好价钱. 자신의 영혼과 원칙을 제값, 좋은 가격으로 팔아먹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것이야말로 창피한 일이다. 자, 중국 사람 사고방식하고 우리가 다르죠. 영혼과 원칙 팔아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헐값으로 팔아내는 것이야말로 창피한 일이다. 보통 한국 어떻게 해요? 영혼과 원칙을 파는 것은
뭐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죠.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천천히 음미하세요. 세 번째, 直到30岁才知道 서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和不同的人说不同的话 당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说不同的话 당신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고 하는데 表现出不一样的态度 하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是一种非常可贵的能力 하나의 상당히 뛰어난 능력이지 而不是虚伪 결코 위선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30살이 되어서야 자, 중국 사람들 여기 제 책에는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드러났어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하고 전혀 다른 분류의 사람들한테 자기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그 사람에 맞춰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말에 뭐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말하고 귀신 만나면 귀신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번 한 동진나시 민협비생 그 명문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동정심이 생긴다. 这些人中的绝大多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一生最大的成就就是高考的成功. 자기 인생의 최대 성공은 최대 성과는 아마도 高考的成功 수능의 성공, 대학 입시의 성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下 超越了社会中的各种阶层 단번에 순식간에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초월한다. 만약에 그 중국 학생 중에 똑똑한 학생이 칭화大学, 베이징大学에 들어갔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서울대학 스카이대도 마찬가지고. 仿佛升到顶端 마치 이 사회의 정상까지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仿佛 마치 뭐뭐인 것 같다. 升到顶端 사회의 최정상까지 올라간 것까지 느껴질 것이다. 근데 之后一辈子都在走下坡路 그 이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一辈子 한평생 내내 在走下坡路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명문대학 나왔다고 너무 그자하지 말고 대학 나와서도 이 사회에서 잘 생존해야지 자기가 명문대학 나왔다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70문장 제가 어떤 분한테 이 70문장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히 감탄을 하시대요. 중국을 잘 아시는 분이. 이름도 제 책을 통해서 한번 느끼기 바랍니다. 자, 제 사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뼈 때리는 중국 명언 47구. 제목이 人性最经典的总结.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결론입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적 없습니다. 책으로 이해하세요. 자, 빨리 할게요. 一个人炫耀什么说明内心缺少什么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炫耀하고 자랑하다 과시하다 뽐내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说明 그것은 말하는 것이다. 内心缺少什么 마음속으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겉으로 막 자랑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듯이. 2번 一个人越在意的地方就是越
令他自卑的地方. 위하고 비슷한데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为在意的地方 뭐뭐 할수록 자기 신경 쓰는 그런 의역할게 유난히 신경이 많이 쓴다는 것은 就是 바로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은 自卑的地方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밑에 좀 의역했습니다. 자, 自卑란 말, 열등감을 느끼다 컴플렉스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1번하고 비슷하죠. 5번 보시는 말이에요. 这个世界既不是有钱人的世界也不是有权的人的世界它是有心人的世界. 지극하면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의 세상도 아니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의 세상도 아니다. 이 세상은 有心人 뜻 있는 사람의 세상이다. 의역하면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뜻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한 국가, 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위인들은 여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뜻이 있는 거지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잠시 바꾸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사람 권력이 없어지면 어때요? 그 세상은 다시 원위시 되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제 책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특히 5번 같은 이런 문장 외우세요. 既不是也不是它是 이런 거. 既不是有钱人的世界也不是有权人的世界它是有心人的世界. 중국 사람들 한번 이런 말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 관목상대 깜짝 놀랄 겁니다. 눈을 비비면서. 자, 마지막 5가 중국 북단대학 철학과 정구 교수님의 명언.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김용욱 교수 같은 분이에요. 젊은 여성인데 소장파 학자인데 대단합니다. 1번 그분이 한 명언 봅니다. 孤独不苦而是一种很高的境界. 고독하지만不苦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아주 당신은 이미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다. 고독하지만 不苦 힘들지 않다면 보통 사람들은 또怕孤独很多人都怕孤独是吧? 많은 사람들이 다 고독하기 싫어하지만 하잖아요. 근데 고독하지만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 이미 당신은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다. 2번 人生知己难求最好的知己其实是自己. 인생에서 지기, 자기를 알아준 친구를 구하기는 어렵다. 자신을 가장 좋은 지기는 바로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까? 자, 3번도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의 쓸모. 봅시다. 有用的东西能够让你谋生. 자, 제가 밑에 해봅시다. 무용지용 언뜻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가장 쓸모있다. 이런 제목인데 쓸모있는 것은 세상에서 당신을 생존할 수 있게 하고 有用东西能够让你谋生 당신을 생존할 수 있게 하고 无用的东西能够让你快乐 쓸모없는 것은 살아가면서 당신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有用的东西와 无用的东西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생존의 도구를 만드는 거, 생존의 기술을 만드는 거, 그거는 쓸모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당신을 즐겁게 한다면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이 말 참 멋있는데 人生只有两件事有意 인생에서 오직 의미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第一，让自己幸福。 첫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두 번째는 第二，让更多人幸福。 둘째는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네.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자신을 让自己幸福,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두 번째는 让更多的人幸福, 더 많은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철학적이죠. 자, 요것으로서 첫 번째 시간 5가지 가르쳐 맞춰봤습니다. 자, 유튜브 밑에 설명란 링크 내려가셔서 링크 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好，今天讲到这儿，下课慢慢的。